우유가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뼈 건강과 칼슘 흡수율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년간 우유 섭취에만 의존한 분들이 작은 충격에도 고관절을 다치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우유의 칼슘은 체내에 약 30%만 흡수됩니다. 나머지 70%는 배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매일 우유를 2잔씩 마시며 자신의 뼈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주의해야 할 점일까요? 수많은 골절 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식단이 우유에 편중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칼슘 흡수율이 45%에 이르는 효율적인 식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를 알았다면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뼈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무릎에 힘이 부족하거나 허리가 불편하신가요? 이는 뼈 건강을 점검해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지팡이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의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잠시 후 3가지 식품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3개월 후 골밀도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72세의 골절을 겪은 분이 이 방법으로 1년 만에 건강을 회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영상의 뒷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자신의 뼈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건강한 뼈를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잠시 시간을 내어 유익한 정보를 얻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의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미래 뼈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유보다 칼슘 흡수가 1.5배 더 잘 되는 식품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영양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들입니다. 이 3가지를 식단에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뼈는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식단에 변화 없이 우유만 계속 드신다면 10년 후는 어떨까요? 미래의 2가지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팡이를 짚고 걷는 모습과 활기차게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지막 5분의 핵심 정보가 나옵니다. 주변에 뼈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이 정보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유익한 정보를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를 주변 분들과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라도 골절의 아픔에서 벗어난다면 제 연구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 어머니의 지인께서 넘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르신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분은 엉덩이로 주저앉으며 고관절에 금이 갔습니다. 그 후로 거동이 불편해져 오랫동안 집에만 머무르셨습니다. 가족과 상의하여 요양원으로 가셨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 모습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가신 지 단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최근 제 어머니 지인에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현재 뼈 건강에 대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무릎, 허리 아니면 손목이 걱정되시나요? 최근에 뵌 72살 분의 사례입니다. 김정혜님은 20년 넘게 매일 우유를 드셨다고 합니다. 뼈가 약해질까 염려되어 아주 꾸준히 챙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단에서 발을 살짝 헛디디셨습니다. 그 작은 충격으로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정혜님은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골밀도가 기준치보다 매우 낮았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우유를 드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김정혜님뿐만 아니라 저도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칼슘 섭취는 분명 충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칼슘만 많이 섭취하면 뼈가 자연스레 튼튼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자세히 분석하며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약 30%였습니다. 100을 먹어도 70은 배출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 어떤 분은 우유를 마셔도 효과가 없는지, 어떤 음식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지 않으시면 중요한 실천법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 후 김정혜님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통깨씹과 뱅어포를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아침에는 밥에 통깨씹을 뿌려 드셨습니다. 점심에는 깨씹 반찬을 드시고 저녁에는 뱅어포를 간식으로 즐기셨습니다. 석 달이 지난 후 재검사를 하셨고 골밀도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수치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김정혜님은 이처럼 쉬운 방법이 있을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미리 알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이 사례는 저에게도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섭취하면 뼈 건강이 개선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화로 인해 뼈가 약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올바른 식습관으로 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 유익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도록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마지막에 소개될 한 가지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 설명드릴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뼈에 해로운 생활 습관부터 개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식단을 조금만 바꾸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음식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통깨 한 숟가락에는 칼슘이 90mg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당한 양입니다. 매일 통깨를 3숟가락 섭취하면 우유 2컵 분량의 칼슘을 얻게 됩니다. 또한 통깨의 칼슘 흡수율은 약 40%에 달합니다. 이는 우유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 결과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통깨는 작지만 매우 뛰어난 식품입니다. 껍질과 함께 섭취하여 칼슘을 온전히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껍질을 벗긴 깨는 피해야 합니다. 껍질이 제거되면 칼슘 함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합니다. 반드시 껍질이 있는 통깨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72세이신 김정혜님은 매일 아침 식사에 통깨 한 숟가락을 더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약 석 달이 지난 후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향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정혜님은 이렇게 쉬운 방법이 큰 효과를 가져올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천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밥을 지을 때 통깨 한 숟가락을 넣거나 시금치나 콩나물 같은 나물 무침에 넉넉히 뿌려주면 좋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약간만 첨가해도 풍미가 살아납니다. 고소한 맛을 더하면서 칼슘까지 보충할 수 있습니다. 김밥을 만들 때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통깨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께서 통깨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뼈 건강을 위해 섭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고 효과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깨씹 10장에는 210mg의 칼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통깨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깨씹의 특별한 장점은 높은 칼슘 흡수율입니다. 그 비율은 45%에 달합니다. 이는 녹색 채소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비타민 K가 칼슘의 흡착을 돕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서도 깨씹의 칼슘 흡수율이 특히 높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깨씹은 한국인이 매우 선호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쌈이나 무침으로 즐겨 먹는 깨씹은 사실 뼈 건강에 아주 유익한 식품입니다. 칼슘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체내 흡수를 원활하게 하는 다른 영양소까지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68세 박영수님은 매일 점심에 깨씹 무침을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식욕이 없어 마지못해 드셨습니다. 그러나 약 한 달 후부터 허리 통증이 점차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느껴지던 불편함도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합니다. 박영수님은 깨씹의 효과에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깨씹 15장을 간장 다진 마늘 통깨 들기름으로 양념하여 드셔보세요. 하루에 한 접시만 섭취해도 일일 칼슘 권장량의
30%를 채울 수 있습니다. 밥 반찬이나 국수 고명으로도 훌륭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깨씹을 장아찌로 만들 때는 염도를 너무 높이지 않아야 합니다. 나트륨은 칼슘의 처해 배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양념으로 가볍게 무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깨씹을 냉동 보관하면 1년 내내 신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에 많이 구매하여 얼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깨씹을 주로 쌈 채소로만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단에 깨씹 무침을 추가해 보십시오. 뼈에 긍정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뱅어포 20g, 즉 한 줌에는 약 40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한 번에 보충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뱅어포의 가장 큰 특징은 뼈째, 먹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선뼈는 칼슘이 가장 풍부한 부위입니다. 뱅어포는 뼈째로 먹는 음식이므로 칼슘 성분을 온전히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영양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뱅어 종류의 칼슘 흡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 35% 정도로 우유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을 보입니다. 또한 뱅어포에는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칼슘이 체내에서 잘 쓰이도록 돕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몸이 칼슘을 실제로 활용하는 비율은 더욱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약 40%에 이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70살의 이선희님은 매일 뱅어포를 반 줌씩 구워서 섭취했습니다. 처음에는 생선 특유의 냄새 때문에 드시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하니 과자처럼 고소한 맛이 나서 즐겨 드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1년 후 골밀도 검사 결과 수치가 10% 상승했습니다. 이선희님은 이처럼 간단한 간식으로 큰 변화를 겪을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조리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에어프라이어에 뱅어포를 넣고 온도를 180도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5분 동안 조리하면 바삭한 식감의 간식이 완성됩니다. 간식 외에 마늘, 간장, 통깨와 함께 볶아 밥 반찬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김밥의 속재료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뱅어포는 나트륨 함량이 다소 높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한 줌 이상 섭취하지 않는 것이 권장됩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는 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며 양념을 적게 하거나 구워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건강에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생선 요리를 즐겨 드시나요? 멸치나 뱅어포처럼 작은 생선은 뼈까지 함께 섭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슘을 보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오늘부터 식단에 뱅어포를 추가해보세요. 간식이나 반찬으로 모두 훌륭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통깨 깨씹 그리고 뱅어포 세 가지를 식단에 넣어보세요. 꾸준히 섭취하면 뼈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유보다 흡수율도 더 높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매일 소량이라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 3개월 후에는 몸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칼슘 흡수를 돕는 생활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상에서 작은 습관을 바꾸면 칼슘 흡수율을 2배까지 높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이 흡수될 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만약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섭취한 칼슘이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우리 피부는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를 생성합니다. 몸이 스스로 비타민 D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팔과 다리를 햇볕에 노출하면 됩니다. 이 정도 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얼굴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팔과 다리만 햇빛을 쬐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자외선이 가장 강해서 비타민 D 합성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은 효과가 적습니다. 유리가 자외선의 상당 부분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창문으로 햇볕을 쬐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꼭 야외로 나가서 피부에 직접 햇볕을 쬐어야 합니다. 베란다에서 팔을 걷고 15분 정도 서 있는 것도 좋습니다.
잠시라도 햇볕을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햇빛을 쬐신 지 오래되지는 않으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루 대부분을 실내에서 지냅니다. 매일 15분씩 밖으로 나가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뼈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나 고등어, 꽁치 같은 음식에도 비타민 D가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에는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햇볕 쬐기가 어려운 분들은 음식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은 비타민 D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 한 토막에는 많은 양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약 80%를 채울 수 있습니다. 달걀은 매일 한 알씩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때 노른자까지 모두 드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흰자만 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D는 노른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등어나 꽁치는 일주일에 2~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정도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선을 자주 먹기 어렵다면 매일 달걀이라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기름에 튀길 경우 비타민 D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고온에서 영양소가 손실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어는 튀기기보다 굽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달걀 또한 삶거나 반숙으로 조리하는 것이 영양 보존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일주일에 2번 생선을 드시고 계신가요? 생선의 향 때문에 잘 드시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리 방식을 바꾸면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2번 식탁에 생선을 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레몬즙이나 식초는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용해가 더 잘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실 때 함께 곁들이면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나물 무침에 식초를 더하거나 샐러드에 레몬즙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식 조리 시 식초를 약간 첨가하면 칼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무침에는 식초 한 숟가락, 국물에는 레몬즙을 약간만 더해도 괜찮습니다. 신맛이 과하지 않도록 소량만 사용하면 음식의 풍미도 살리고 영양소 흡수에도 이롭습니다.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위가 민감하신 분은 식초 원액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위점막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리에만 사용하시고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것은 삼가주세요. 레몬즙 역시 빈속보다는 식사를 마친 후에 소량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김치, 피클, 레몬과 같이 신맛이 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은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돕습니다. 칼슘 함량이 높은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이 칼슘을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칼슘이 뼈까지 원활하게 전달되고 뼈에 단단히 결합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합니다. 귤, 키위, 딸기, 파프리카 같은 식품에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일과 채소를 식사 후에 드시면 해당 식사를 통해 얻은 칼슘의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비타민 C는 열에 약한 성질이 있어 가열하면 쉽게 손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일은 껍질을 벗겨 바로 섭취하고 파프리카나 양배추 등은 샐러드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하지 않고 먹어야 비타민 C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귤이나 키위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간식으로 과일을 드시는 습관은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통깨깨씹 또는 뱅어포 같은 음식을 드신 후 과일을 섭취하면 그 효과가 더욱 증대됩니다. 혹시 오늘 비타민 C를 섭취하셨는지요? 생각보다 과일을 즐겨 찾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과일을 1~2개씩만 꾸준히 드셔도 칼슘 흡수율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냉장고에 귤이나 키위 등을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나 계단 오르기와 같은 활동은 뼈에 자극을 주어 골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체중을 이용하는 운동이 뼈 건강에 가장 유익합니다. 앉아서 하는 활동보다는 서서 움직이는 것이 뼈를 훨씬 더 튼튼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걸을 때 뼈는 지속적인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자극이 뼈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과도하게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주변을 여유롭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걷는 속도보다는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5번 정도를 목표로 해보세요.
매일 30분씩 걸으면 석 달 후에 뼈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등산이나 조깅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릎이나 발목에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걷기로 시작하여 몸이 적응하도록 하십시오. 그 후에 점차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오늘 30분 동안 걸으셨습니까? 걷기는 뼈의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합니다. 매우 유익한 활동입니다. 걸으면서 햇볕을 쬐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두 가지 이점을 동시에 얻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30분 걷기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일상 습관을 조금만 개선하면 우리 뼈는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식단 관리만큼이나 생활 습관의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햇볕을 충분히 쬐고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드십시오. 산성식품 섭취를 조절하고 비타민 C가 많은 과일을 섭취하며 꾸준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실천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핵심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유보다 체내 흡수가 더 잘 되는 뼈 회복에 좋은 음식 3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통깨 깨씹 그리고 뱅어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를 통해 칼슘을 보충하지만 이 세 식품은 칼슘 흡수율이 1.5배 이상 더 높습니다. 이는 같은 양을 섭취해도 우리 몸이 활용할 수 있는 칼슘의 양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약 30%인 반면 통깨는 40%에 달합니다. 깨씹은 45%, 뱅어포는 35%이며 비타민 D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칼슘 이용률은 40%에 육박합니다. 이러한 작은 차이가 수개월간 또는 수년간 누적되면 결과적으로 매우 큰 격차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유 섭취에만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뼈 관리를 소홀히 하면 골밀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는 것만으로도 뼈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활동을 매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회복 과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한 번의 큰 부상은 회복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반대로 뼈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 석 달만으로도 골밀도가 향상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완화되고 무릎에 힘이 생깁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뻐근함도 줄어들게 됩니다. 1년 동안 꾸준히 실천하면 골밀도는 10%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확인한 사례에 근거한 정보입니다.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평생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깨씹으로 반찬을 만들어 보십시오. 뱅어포를 구워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것을 점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석 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신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도 잊지 마세요.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산성식품과 비타민 C가 많은 과일도 필요합니다. 매일 걷는 습관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시도하는 것은 쉽게 지쳐서 그만두기 쉽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매일 꾸준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도전해보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